안녕하세요. 모빅을 배워가는 모빅베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트코인을 투자의 수단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비트코인을 천년 스케일의 문명 현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주 오작교 강연에서 나온 몇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서구 문명의 뿌리, 법과 교회의 긴장, 종말론의 전환 같은 거대한 맥락 위에서 봐야 비로소 본질이 드러납니다. 서구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가 아니라 추상에 충성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왕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의 왕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 있는 실제입니다. 하지만 왕권이라는 개념, 즉 왕좌와 권위는 추상이기에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국민은 태어나고 죽는 실제이지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라는 국가는 추상적 개념이기에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성의 대상이 실제가 아니라 추상이 되었기 때문에 서구 문명은 끊임없이 개혁과 혁명을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실제의 창시자는 사라졌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합의라는 추상적 규범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사람들의 충성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또 다른 특징은 이중 주권입니다.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국가. 두 권위가 서로 긴장하며 공존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절대 권력을 독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유타주입니다. 19세기 몰몬 공동체는 연방 정부와 갈등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연방과 두 권위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주권 구조 덕분에 미국 안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 제정된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 액트도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작은 발행자는 주정부가 감독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연방이 개입하는 이중 감독 체계를 택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러와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 협력자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권인 것이죠. 초기 기독교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은 발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교회의 제도와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말이죠. 이 발상의 전환이 서구 문명을 도약시켰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신앙에서 제도를 만들고 역사를 개혁하는 서사로 바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단순히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질서 속에서 이미 주권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작교 강연을 듣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빅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이 하나의 주권이 된 지금 모빅은 또 다른 주권으로 도약할까요? 아니면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으로 종교 개혁이 진행된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주권 속에서 또 다른 질서로 자리 잡을까요? 여기서 떠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conspicuousness, 두드러짐입니다. 역사 속에서 힘과 권위를 차지한 건 언제나 가장 두드러진 질서였습니다. 중세에는 교회가, 근대에는 달러가,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올라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모빅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또 하나의 주권으로 도약하거나 비트코인의 주권 질서 속에서 빠르고 유연한 보완적 레이어가 되는 것. 어떤 길을 가든 중요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과 모빅 모두가 이제 국가 주권과 병존하는 이중 주권 질서 속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서구 문명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천년의 스케일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그리고 비트모빅은 어떤 모습일까요? 감사합니다. 모빅베어였습니다.